이번 토픽은 표본의 개수와 모집단 개수 간에 어떤 통계적인 관계가 있는가를 볼 거예요. 물론 회귀 분석에서의 경우를 말합니다. 모집단과 표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에서 저희는 이런 걸 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뮤고 표본 평균 x바인데 뮤와 x바 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회귀 분석에서 라고 하니까 뮤 대신에 뭐가 있냐면 회귀 분석의 개수입니다. 개수 베이라 제로와 베이라 1이 개수겠죠. 왜냐하면 회귀 모형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y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고 x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엡실론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수는요 베이라 제로와 베이라 1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할 대상은 베이라 제로와 베이타 1입니다. 그래서 모수가 베이라 제로, 베이타 1, 뮤 대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표본의 회귀 모형을 보면 또는 실제 값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회귀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y 해트는 b0 더하기 b1 x 더하기 2 i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y 해트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고 x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2i도 이 잔차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추정한 값은 여기가 있어요. 베이라 제로와 베이타 1이 있을 때 그걸 추정한 것은 b0와 b1입니다. 따라서 x바 대신에 여기 오면 됩니다. 6장에서는 뮤와 x바 간의 관계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베이라 제로와 b0 간의 관계, 베이라 1과 b1 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찾는 것이 이 토픽의 목적입니다. 제6장에서 뮤와 x바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모집단이 10, 20, 3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표본을 추출하되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복원 추출을 했습니다. 복원 추출한 스타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20, 30 중에 하나를 꺼내고 첫 번째 하나 꺼내고 두 번째로 하나를 더 꺼내는데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도 1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2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0이 나오는 3분의 1입니다. 이것이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이렇죠. 그래서 표본이 이렇게 나왔고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9가지의 표본 평균이 나왔고 그래서 통계적인 관계를 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X바들의 평균은 뮤와 일치하고 즉 표본이 이렇게 있겠죠. 이 경우는 표본이 9개가 나오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이 아니고 더 크다면 표본이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9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9개가 나왔고 각 표본마다 X바가 있겠죠. 그 X바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X바의 평균이 뮤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X바들 9개 X바들의 분산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우린 뭘 알았냐면 뮤와 x바의 통계적인 관계를 이렇게 찾았어요. 또 하나의 관계는 여기서 적으면 x바의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는 x바의 평균, 여기서는 x바의 분산, 평균 분산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분포 모양입니다.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요 사항에 관해서는 제6장 토픽 2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귀 분석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동일합니다. 베이타 제로와 b0의 관계, 베이라 1과 b1의 통계적인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6장에서는 간단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아서 결론만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통계적 관계가 필요하냐? 꼭 필요해? 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와 x바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인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룬 것은 추정과 검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베이라1과 B1의 관계, 베이라0와 B0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B0와 B1이고 이것으로부터 베이라0와 베이라1을 추론할 거예요. 그럼 추론은 뭐 할 거냐? 구체적인 거는 추정과 검정을 할 겁니다. 즉 추정과 검정을 위해서는 이 통계적인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회기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관찰점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표본 회기식 1을 보겠습니다. 표본이라는 게 모집단 일부니까 모집단에서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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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표본 회기식 1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본이 추출되면 회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이 다르게 추출되면 회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본이 다르게 추출되면 회기식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모집단 회기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표본의 회기식이 다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자료입니다. 모집단의 자료 보니까 관찰점이 5개죠. 그래서 대문자 n, 모집단의 크기가 5입니다.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 크기를 4로 했대. 그래서 표본의 크기 스몰 n이 4입니다. 엑셀을 활용하여 모집단 회기계수와 표본의 회기계수를 구하시오. 그리고 모집단의 회기계수와 표본의 회기계수가 일치하는지 보시오.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있던 그림 보시다시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엑셀 이용해서 해보니까요. 기울기 계수, 즉 베이라1이 2.7099이고 베이라0가 9.313입니다. 표본 1은요. 이 5개의 관찰점 중에서 4개만을 추렸어요. 1, 2, 3, 4를 추렸더니 B1 이렇게 나오고 B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표본 3은요. 표본을 1, 2, 4, 5를 구했어요. 즉 1, 2, 4, 5를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하였더니 B1이 이렇게 나오고 B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베이라1과 B1들은 다를 수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하면 베이라1과 베이타0가 이렇게 생겼을 때 B0, B1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즉 이거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왜 찾냐?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B0와 B1을 가지고 그거로부터 베이타0와 베이타1을 추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론은 주로 구체적으로 뭐 할 거냐면 추정, 검정을 할 것입니다. X바와 뮤 간의 관계는 이런 거 있었죠. 여기 동일하게 합니다. 단 여기서는 간단한 실험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즉 사례를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X바의 평균인 뮤와 일치한다 그랬죠. X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B1이나 B0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B1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뮤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베이타 1이나 베이타 제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베이타 1이 있습니다. 자, B0와 베이타 제로가 하는 관계를 보면 X바 자리에 B0가 있고 여기 뮤 자리에 베이타 제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와 요거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요, 제 6장에서 뮤와 X반의 관계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X바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죠? X바의 분산이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B1의 분산, 여기는 B0의 분산이고 공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공식은 유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요거와 완전 일치하죠. 다만 X바의 분산 이렇게 생겼는데 요 내용만, 즉 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분산 구한 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가 무슨 분포를 하냐 했더니 if 이 조건을 만족하면, 즉 여기 조건이 있어, 일정 조건이 만족한 경우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6장 토픽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분포 모양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포 모양을 해야 되겠죠. 분포 모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B1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B0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이 식이 매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요. 저희가 뮤와 X반의 관계를 할 때는요, 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회귀 분석에서는 손으로 계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대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공식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표기합니다. B1과 B0의 표준 오차는 계산시 복잡하여 공식을 생략하고 각각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B1과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B0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오차항도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엡실론 스퀘어로 표시한다. 이 값을 모르는 경우는 추정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variance 베이타 1은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 variance B0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을 모를 때에는 추정량을 표시하는데 추정량은 각각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집단을 모를 때 표본 자료만 있을 때는 SP1 스퀘어드로 대체하고 이거의 추정량 이거란 얘기고요. 이거의 추정량은 SP0 스퀘어드라는 얘기입니다. 오차항의 분산은 표본의 자료를 이용할 때는 시그마 대신에 S를 쓰고 서브스크립트 2의 스퀘어드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다 컴퓨터에서 계산을 합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 하면 모수 베이타 1, 베이타 제로와 추정량 B1, B0의 통계적인 관계를 봤어요. B1과 베이타 1의 통계적인 관계, B0와 베이타 제로의 통계적인 관계. 이걸 통해서 뭘 할 것이죠? 이것을 추론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B1과 B0를 이용해서 베이타 1과 베이타 제로를 추론하려고 합니다. 추론은 추정과 검정을 할 것이고 이 추론, 즉 추정과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여기서 공부했습니다.